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윤입니다. 그 유럽 차들, 특히 독일 차들, 전기차 타보고 그 승차감 그거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독일차 마니아였어요. 독일차 엄청나게 탐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독일차를 승차감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독일차의 감성은 승차감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이었죠. 엔진! 첫 번째가. 뛰어난 성능.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경량화를 통한 독일차는 사람을 돌려. 그래서 돌게 만들어. 너무 잘 돌아서 막 좋아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이 BMW 타게 되면 나들 뭐 보이면 막 반가워요. 꼬부랑길, 라면길, 내리게시에 나오면 거기 돌아간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아, 길 잘못 들었어. 이게 독일차입니다. 독일차 엔지니어링은요, 다른 제조사가 줄 수 없는 그런 감성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엔진 성능이 진짜 기가 막혔죠. 사운드도 좋았고, 서스펜션, 훌륭합니다. 경량화를 통한 거동, 오버스티어가 나도 정말 재미있게 제어할 수 있도록, 언더가 나도 너무 불쾌한 언더, 개언더 같은 거 안 났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 디렉셔널 리스판스 부분에 있어서 따라갈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M3, AMG 중에서도 이제 AMG라고 다 직발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벤츠가 어떤 브랜드였습니까? 모터스포츠 지변. 그런 비글 다이나믹스에서 앞선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좋아했던 거죠. 예전에 M3뿐만 아니라 3시리즈요. 과거의 3시리즈는 진짜 불편한 차였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차를 왜 사? 막 주변에서 핀잔했어. 이렇게 좁고 불편하고 근데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가 차를 모르는구나. 야, 차는 이런 거야. 한번 돌아볼 테니까 한번 봐봐. 확 돌려주면 우와! 잘 도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참 평범한 네가 뭘 알겠니? 끌끌끌. 독일차는 우리의 하여금 이렇게 정신없는 만용을 부릴 수 있게 해줬던 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승차감으로 평가를 하래요. 전 단 한 번도 독일차 승차감이 좋다라고 사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랬으면 렉서스를 샀죠. 그랬으면 국산차 승차, 캐딜락의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자, 전기차 시대에 와서 경량화를 못하니까 고전역학, 뉴턴의 운동법칙 제3, 작용반작용. 무거워요. 무거우면 노면이 지날 때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진동에 따라서 그게 반작용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거울수록 그 반작용으로 인한 진동은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묵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질량이 늘어나면 뭐가 다 떨어집니까? 다 떨어지는 게 관성이 이제 회전을 할 때, 선회를 할 때, 네. 그리고 제동을 할 때, 급가속을 할 때, 또 고속으로 달릴 때, 모든 지표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다 떨어져. 측면의 그 하중 이동에 대한 그런 수치도 다 나빠지고, 슬립 앵글도 더 많이, 슬립 앵글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여기에 원인이 되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이런 지표가 다 떨어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핸들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디렉셔널 리스판스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중이 끝나서 다음으로 차를 얼마나 자세를 깔끔하게 잡으면서 선회를 할 것이, 이런 부분, 연속되는 코너에서도 뒤뚱거리고, 그럼 오로지 뭐만 좋아? 직발만 좋은 거예요. 언제부터 독일차, 언제부터 유럽차가 직발 머신입니까? 무거우면 항속할 때 좋죠. 항속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역시 독일차야, 역시. 흔들어 봐야지. 서킷까지 가서. 아니면은 서킷 아니더라도 꼬불꼬불한 라면길에서 그 진가를 한번 봐야죠. 보나 많아요. 이런 거 수학적으로 다 나오는 결과거든. 그런데 그 승차감으로. 그리고 단차 조립 완성도 얼마나 디자인 좋고 진짜 기가 막히대. 테슬라가 모델 3, 모델 Y가 아반떼 같다고요? 투싼 같다고요? 진짜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차가 테슬라를 천조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i4하고 모델 3 뭐가 그 가치를 놓고 보면, 자동차의 주수와 가치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저는 주저없이 10배도 더 넘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 3는 모빌리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충격을 준 모델입니다. 산업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이제 전기차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지 않게 되면 이 지금까지 1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내연차의 산업은 완벽하게 뒤집혀지면서 선행업체들은 다 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준 모델이 모델 3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게 그 많은 자본들이 다 몰릴 수 있도록 주목을 끌고 테슬라를 압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준 출발점이 모델 3예요. 근데 아반떼 같다고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단차, 승차감. 아니, 세상에 어떤 자동차 회사가 지금까지 단차를 잘 잡았다고, 승차감을 잘 잡았다고, 모빌리티, 이동수단,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왔습니까? 이거는요, 그
그냥 본식에 따라오는 에피타이저 요소입니다. ETC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에겐 중요한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떤 브랜드가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모델 3, 모델 Y는 가격을 막 일론 머스크가 개념 없이 올려서 그렇지 그 가치를 놓고 보면은 가장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예요.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역시 취향의 영역이고 사람들마다 용도가 다르니까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도 예전에 만들던 독일 기업이나 뭐 미국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잘 만들겠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해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테슬라 가끔 과학적인 분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긴 하는데 전체에 이런 분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이 10%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광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전투력이 어마무시하고 제발 그분들은 90% 이상의 점잖고 선량한 투자자들이나 테슬라 오너분들이 좀 좌불안석하게 하지 좀 마시라는 얘기지. 좋은 건 알겠는데 속으로 좀 어른다운 모습을, 성인다운 모습을 좀 보이자.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의 판단 능력. 그래, 정확하게 본 거예요. 모빌리티 시장에서 누가 짱이냐? 테슬라가 짱이네. 그리고 전기차에서 뭐가 제일 제값을 하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네. 그래서 그 모델 산 사람들 보면 그 자동차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 보면 그래, 인정. 훌륭합니다. 좋은 시각을 가졌어요. 그건 인정한다 이거지. 근데 그걸 단차로 깐다? 그거를 뭐 조립 완성도로 깐다? 그래서 아반떼다? 투싼이다? 자동차의 산업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벌써 조립 잘하는, 그리고 단차 잘 맞추는, 그리고 승차감 좋은 브랜드들이 세상을 지배했겠죠. 승차감으로 감성을 느끼래. 독일차의 감성. 그 감성이 어디서 왔냐고. 내가 지금까지 왜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를 보고서 왜 그 감성이 뚝뚝 떨어지면서 침을 질질 흘렸을까? 쟤들을 보면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있어도 막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어디 가서 좀 저걸 가지고 돌려봐야 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그들이 바로 최고의 가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이지. 근데 그걸 전기차에서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감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승차감으로 직진하면서 느끼는 그런 차로 독일차나 유럽에서 만든 차들을 느껴보질 않았고 거기에 그거에 감동해가지고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그걸 쥐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전기차에서 그걸 가지고서 감성을 느끼라니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나의 지난 경험을 얼마나 모독하는 거야. 제조사들도 그래. 당신들이 그런 걸 줬으면 전기차 시대에서도 그걸 계속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이 자동차처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이런 공산품을 만드는 제조자들은 굉장한 책임이 있다니까. 사회적으로 선구자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선구자적인 책임을 다해야 돼.